5분 글방.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토론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연령대를 낮추자고요. 네. 지금은 몇 살부터죠? 만 10살, 만 10살이죠? 10살부터 만 14세까지. 네. 촉법소년이라 하면 보호처분을 받는 거죠. 네. 형사처벌이 아니라. 선생님은 찬성, 너는 반대 입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찬성팀 토론자입니다. 이효정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범죄 방법도 알 정도로 똑똑하고 미디어 노출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13살, 12살 아이들이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진 시기랑과는 너무 다르게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 역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함을 느낄지를 생각해 봤을 때 범죄는 나이가 아니라 그 피해를 받은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13세 아이들도 보호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주세요. 반대팀 토론자입니다. 찬성팀은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혹은 성숙하니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나 우리 팀은 그 주장에 이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똑똑하다고 해서 또는 성숙하다고 해서 그 나이의 또래처럼, 그러니까 어른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성숙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아직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촉법소녀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찬성팀 토론자입니다. 우리 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유는 처벌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이 없으면 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오히려 그 법의 한계 내에서 아이들이 더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수록 더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팀 토론자입니다. 찬성팀은 이제 벌을 받아야 다시 나쁜 짓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강한 처벌이 꼭 범죄를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한 처벌이 이제 사회에서 소외돼서 더 나쁜 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벌을 받아야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벌을 왜 받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을 받으면 이제 더 나쁜 일로 빠질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생각 없이 벽돌을 던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망한 사건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아서 11살, 9살 아이들은 그냥 웃으면서 법원을 나갔고 그 아이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는데 이런 왜 법이 피해자의 옆에 서지 않고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실수라는 이유로 누가 실수로 벽돌을 그 위에서 던지는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인데 이런 거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더 비슷한 범죄가 양산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반론 가능합니다. 일단 아까 말했듯이 벽돌을 떨어뜨려서 사망하게 한 사건은 이제 강력범죄,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논의를 따로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청소년 중에서도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살인과 강도를 저지르는 이제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0,000명 중에 1명이 딱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는 어디서 발표한 겁니까? 어떤 자료에서 보신 거예요? 신문. 그 얘기해야지. 법무부
기관 발표에 따르면. 그게 그 출처야? 말 들어야지.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어. 보호처분 받은 아이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이 강력 범죄로 그곳에 들어갔다. 10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 물어봐야지. 네가 지어내면 안 되죠. 그죠? 다시요. 그러면 강력 범죄가 10,000분의 1이라는 거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죠? 법무부 조사에 의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억울하고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10,000명 중 1명 학생들 때문에 이제 나머지 대부분 절도나 그런 거에 해당해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이제 피해를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절도도 모르고 훔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옹호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건 하나가 있는데 PBS 신문에 의하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가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이제 뭐라 그러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제 그 가난 때문에 이제 배고픔에 굶주려 가지고 절도를 저지른 초등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소년원에 갔나요? 네. 물론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가 있을 수만은 있지만 모든 아이가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배가 고프고 고통받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어른이 허용하는 것은 좋은 방향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 그러니까 초법 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나이 또래인 애들한테 그러니까 어른들이 피해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어른들이 그렇게 처벌을 내리라고 하는 거는 또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의 낙인을 찍고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피해자의 그럼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대신 해줄 거라고. 보상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팀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요? 네. 촉법소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근데 법은 모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허용해주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은 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그치? 교육과 상담, 그리고 가정 환경을 통해서 바꾸어 간다면 오히려 그 아이들을 범죄에 노출시키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그 아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그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럼 그 말이 들어가야지. 소년원에 가가지고 모방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모방 범죄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이랑 이어지면 되겠다. 그 아이가 소년원에 가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그 아이 개인과 사회에 있는 거냐고 물어볼 테니까 네가 대답해봐. 내가 물어보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반대 찬성이니까. 찬성팀에게 묻겠다 그래 봐봐. 소년원 가면 뭐 어떻게 할 거 같냐고? 소년원에 가서 벌을 받게 되면 그 아이나 사회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거냐고. 오케이. 그러면 그 말대로 이제 찬성팀 말대로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친구가 소년원에 가게 됐다고 하면 그게 사회에 무슨 이익이 있는 건가요? 사회에 대한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아이가 처벌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처벌을 통해서 또래 집단 아이들도 죄를 지으면 항상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학습해서 더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벌만이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직 어리기도 하니까 교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뇌 발달이 15살까지는 12살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완전하게 가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교육과 상담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많은 범죄를 앞으로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을 해야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Yes, sir. 그리고 이제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운다. 뭔 말이에요? 이 말 왜 들어가는 거야? 빈대가 뭐야? 강력범죄 잡으려다가 그냥 절도한 애들까지 싹 다 태워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안 된다고. 다 잡아버리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심각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0,000명 중에 1명 아이들 때문에 실수로 저지른 아이들도 낙인이 찍혀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더 많은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이 정말 사회를 위하고 피해자를 위한 길인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그걸 내가 물어볼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빈대는 피해자를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대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강력 범죄, 즉 중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 같은 근데 사람들. 이제 아까 이 말처럼 그 중범죄를 잡으려다가 초과 3단까지 다 튀운다. 거기에 말하는 초과 3단이란 3간이란 절도를 경범죄, 의미한다. 경범죄 같은 아이들까지 낙인을 찍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중범죄를 잡으려다가 중범죄 애들을 딱 잡으려고 하다가 절도인 애들까지 전체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낙인 찍혀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반대팀 마지막으로 주장하세요. 아이들은 아직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수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리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문제나 학교 폭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처벌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향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